지금 어떻게 카카오를 사기 좋은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가격대가 이게 그러면 좋은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는 좋은 가격이냐, 좋은 가격이냐라는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좋은 가격 기준은 원자재 같은 경우도 생산이 제한적이잖아요. 철광석 가격, 구리 가격이 오르네. 나도 그러면 가서 구리 좀 캘까? 채슬리 자문 안 하고 가서 구리 캐면 되잖아요.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리스크 요인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대주주 과세 효과. 올해 작년 주식시장을 이끈 것은 우리 개인 투자가 때문이잖아요. 그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우량 기업을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0억 이상 되면 세금을 때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조정이 오면은 매수 기회다. 그러면 10월 조정이 오면 그때도 저희에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뭘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시장의 색깔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10월이 됐든 아니면 9월 추석 전으로 조정이 됐든 경기 소비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반도체는 제가 늘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인데 이제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아주 좋은 가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사도 된다. 네. 힌트를 주신다면은 어떤 걸 좀 눈여겨보시고 계시는지. 그런 20, 30대, 40대에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좀 눈여겨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는 성장수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가치주의 시간이 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안녕하세요. 뉴스원 주부의 세계 전민입니다. 동학개미의 멘토시죠.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전무를 모시고 이기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준의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이제 계획이 구체화되고 이러면은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반기 증시 방향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한번. 최근에 방금 이제 테이퍼링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 두세 달 전에는 금리가 1.6%, 1.7%인데 시장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공매도 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꺾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아닌가. 많은 이런 얘기로 하나의 이제 노이즈죠. 노이즈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업의 이익 증가예요. 기업의 이익 증가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외부의 충격이 와도 바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지 그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상장사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올해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늘어나고 있죠. 네. 올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130조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다면 지금 190조에서 200조도 늘었어요. 그리고 200조 지금 205조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70조 가까이 늘었다는 거는 거의 50% 이상 연초 이후 그 이익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익 추정치가 연초 이후로 22%가 늘었어요. 그 22%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도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7%까지도 갔었지만 그리고 유가가 70%, 75불까지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S&P 500도 22% 가까이 늘었는데 올해 연초 이후에 S&P 500이 한 15.3%, 5%? 그 정도 올랐거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한 13% 오르고 그렇게 주가가 오르는 배경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아마 내년부터 아마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든 안 되든 과거에 테이퍼링이 시작됐었던 2014년 1월 이후로 보면 이익이 안 나오는 나라의 주가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때 2012, 13, 14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나라들이 남유럽이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테이퍼링까지 해버리면서 나라가 됐던 기업이 됐던 장사를 해서 돈을 못 버는 나라나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어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만큼 어떤 경제적 쇼크를 받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 1월 달 이후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지만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그런 지수를 보면 2014년, 15년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갈 수 있던 이유가 이익이 받침이 됐고 당시에 남유럽 안 좋았고 그리고 중국발 위기 등등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2014년, 15년까지 이익이 감익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반기 또 위험 요인이나 뭐 어떤 눈여겨볼 만한 변수라던가 뭐 이런 것도 없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단단하게 이익 증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관찰을 하고 다른 위험 요인이 뭐가 있을지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3,300이라는 지수대에 있고 S&P 500도 4,300이라는 지수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일시적인 조정은 우리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일시적인 조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은 뭔가? 첫 번째, 지금 당장 7월 말까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죠. 미국이. 그게 2019년 8월 달에 올해 7월 말까지로 유예시켜 놨던 게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지금 정부의 재정 부채가 22조 달러에서 지금 28조가 돼 있어요. 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디폴트가 됩니다. 그 늘어난 부채만큼 계속 미국은 새로운 국채를 찍어서 그걸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국채를 찍을 수 없으면 당장 이제 디폴트가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노이즈가 될 거예요. 만약에 바이든이 처음에 공약했던 것처럼 28%를 강행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지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충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리스크 요인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대주주 과세 요건 2024년부터는 이제 다 그게 전면 과세로 바뀌지만 지금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10억 이상 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또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고 이게 과세의 그런 평등 원리에도 조금 벗어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주식을 팔아야 돼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작년 주식시장을 이끈 것은 우리 개인 투자가 때문이잖아요. 지금 120조를 샀거든요. 그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우량 기업을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0억 이상 되면 세금을 때리고 그리고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은 다 전부 다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안에 팔면 뭐 거의 33% 세금 내고요. 1년 지나서 팔아도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면 연말 전에 팔면 돼요. 그 이슈가 저는 가장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10월 이제 조정론도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방금 대주주 과세 요건하고 해당되는 얘기인데 네. 실제로 제 주변에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슈퍼개미들이 많아요. 그런 자산가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안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10억 미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난 조금 미리 팔아야지. 미리 팔아야지 하던 게 12월 중순에 조정받다가 그 다음 해는 나는 좀 당겨서 팔아야지 해서 11월 말, 11월 중순, 10월 말 이런 식으로 좀 당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이 보면 항상 대주주 과세 요건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10월 달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조정이 오면은 매수 기회다. 그러면 10월 조정이 오면 그때도 저희에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뭘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시장의 색깔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10월이 됐든 아니면 9월 추석 전으로 조정이 됐든 그 조정은 우리에게는 주가가 싸지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건데 지금 여기서 뭘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빠른 감이 있고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그런 과거 주도주들이 어떤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작년 고성장주 플랫폼 기업들, 바이오 등등 해서 전기차 그런 기업들이 올랐었고 지금은 이제 경기가 돌아서는 움직임에 돈을 많이 풀고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도 생산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뭐 철광석을 캔다든지 그걸 실어 나른다든지 그 모든 게 엄청난 장치 산업이거든요. 철광석 가격, 구리 가격이 오르네. 나도 그러면 가서 구리 좀 캘까? 최슬리 자문 안 하고 가서 구리 캐면 되잖아요.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술적, 자본적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돌았을 때 경기 민감 산업이나 섹터가 확 오르게 되죠.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고 나면 경기 소비재가 많이 팔리게 돼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팔리면 이제 뭘 소비를 할 건가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히트치는 소비 제품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 2, 3년 동안에는 이 소비자 단에서의 이 소비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아마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나올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올라갔던 그 반도체의 한 7, 80% 상승이 11월, 12월, 1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70%, 80% 올랐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거거든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이 쉬었던 그 조정을 끝내고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경기 소비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반도체는 뭐 제가 늘 뭐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인데 이제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7만 원대면 아주 좋은 가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7만 원대에 삼성전자는 사도 된다. 네. 근데 좀 힌트를 주신다면은 어떤 걸 좀 눈여겨보시고 계시는지. 그런 20, 30대, 40대에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좀 눈여겨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시장은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를 늘 잘 얘기해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는 힌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메타버스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그걸로 지금 논란들이 많잖아요. 가상세계에 가서 활동을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벌써 거기 들어가서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NFT라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관심 있게는 보는데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그것보다는 공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좀 좋은 주식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셨던 걸로 네. 지금 어떻게 카카오를 사기 좋은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가격대가 이게 그러면 좋은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여전히 좋은 네. 주식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위대한 기업인데 좋은 가격이냐 좋은 가격이냐라는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카카오랑 지금의 카카오랑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대한 기업의 그 위치가 변하지는 않고 있는데 가격은 벌써 3개월 만에 거의 80% 올랐어요. 삼성전자를 작년 10월 말에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대주주 또 과세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샀던 분들은 70%라는 수익을 안겨줬듯이 그 70%라는 그 가격이 오르고 나서 딱 2달 반 뒤에 삼성전자라는 위대한 기업을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울 거예요. 그죠? 불과 3개월 차이로 굉장히 뿌듯한 회사를 샀다라고 생각하는 분과 그 3개월 차이로 똑같은 삼성전자를 샀는데 도대체 이거 뭐야? 이게 주식이야? 막 이제 댓글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종목 토론방에. 이것도 주식이냐 하면서 그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좋은 기업 안에서 그 풀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항상 가격을 보고 얘기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가격은 PBR이 이제 11배가 넘었거든요. 뭐 처음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카카오라는 기업이 PBR이 3배 이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확장성을 가졌는데 순자산 가치 대비 3배에 거래됐었거든요. 지금 11배예요. 대부분의 그동안의 혁신 기업들이 보여줬던 밸류에이션이 11배 정도 약간 이제 좀 멈추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따지면 지금은 좋은 가격은 아니다. 좋은 가격은 아닌데 이게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처럼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싼 상태로 이렇게 플랫하게 갈지. 그런데 만약에 좋은 가격이 오면 저는 적극적으로 또 매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좋은 가격 기준은 PBR 한 8배 미만? 8배. 네.
하반기에는 성장주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가치주의 시간이 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실적주의 시간이 될 거예요. 가치주 영역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이 있잖아요. 한국전력도 PBR 0.2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주예요. 그런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2014년, 15년, 16년까지 유가가 급락을 하죠. 그 유가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이제 원가 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확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실적으로 보는 건데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예요. 그냥 그런 상관관계 차원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저하게 이익 모멘텀을 쫓아가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실적 주도주가 소비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왜 그렇게 2011년, 12년도에 랠리를 보였었냐. 갤럭시 S랑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완전히 히트를 치면서 애플의 스마트폰을 역전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는 이 경기 소비재에서 뭔가 기존의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프레임을 깨고 히트를 치는 상품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잘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린이의 멘토라는 수식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좀 불리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학개미의 교사 뭐 최고의 저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